ERP 회계 2급 2026년 1월 기출문제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사의 예산통제 구분과 81103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계정의 예산통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예산통제 구분과 예산통제 방식은 조회를 하는 장부가 같지 않습니다. 자, 예산통제 구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장부에서 예산통제 방식은 계정과목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예산통제 구분이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는 자,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을 찾으신 후에 자, 우리 20번 라인을 보시면 예산통제 구분이 나와 있죠. 예산통제 구분은 유형 설정을 1번으로 했는데 1번이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범위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0번의 결의부서, 1번의 사용부서, 2번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에서는 1번인 사용부서를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예산통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정보관리 계정과목 등록에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간혹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등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등록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회계관리 폴더 맨 아래 기초정보관리 계정과목 등록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를 하는 것과 아까 시스템 관리에서 조회를 하는 것은 동일한 그 메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괄호 안에 요 숫자 범위를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 문제상에서는 81103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자, 중간에 보시면, 자, 플러스 버튼이 있는 복리후생비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른 폴더와는 다르게 복리후생비 앞에 플러스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복리후생비 폴더 안에 다른 폴더들이 더 존재한다. 세목을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81103을 클릭하신 후, 자, 우리 오른쪽 예산 통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통제가 연간 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답은 예산 통제 구분은 사용부서이고 예산 통제 방식은 연간 통제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은 다음 중 전표를 대차 차액 없이 입력을 하면 승인 전표로 입력이 되고 전표 수정은 승인 상태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전표 승인 해제 후 미결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원은 누구인지 골라봐라. 자, 지금처럼 사원과 관련된 문제는 둘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 또는 사용자 권한 설정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사원 등록에는 어떤 것들을 조회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은 재경부부터 부서는 전체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구매 자재부까지 지정을 하신 후 자, 우리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이 ER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사용자 여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입사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사일에는 날짜가 쓰여져 있지만 자, 퇴사일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퇴사일은 누구나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퇴사일은 클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계 시험이기 때문에 인사 입력 방식은 저희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고 자, 회계 입력 방식, 조회 권한 이 두 가지 정도만 더 잘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번 문제는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인지 승인인지 미결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미결과 승인과 수정 권한을 가진 이 세 권한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결 권한을 가진 직원은 전표를 입력하면 미결 전표로 발생이 되고 승인과 수정 권한을 가진 직원들은 전표를 입력하면 승인 전표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정이나 삭제라는 경우에는 미결과 승인을 가진 경우는 승인 해제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수정 권한을 가진 직원은 수정 삭제도 승인 해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대차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승인 전표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꼭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대차차익이 없으면 승인 전표로 입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승인 전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전표, 그러면 승인 또는 수정이구나. 자, 두 번째 전표 수정은 승인 상태에선 수정할 수 없고 승인 해제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승인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승인 권한을 가진 직원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승인을 가진 직원은 누구인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직원은 전윤호 사원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전윤호 사원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당사의 부서 중 유명 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어디인지 골라보세요. 자, 지금 문제는 부서와 관련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관련된 문제는 자, 우리 회사 등록 정보. 자, 세 번째 보시면 부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등록을 들어가시면 자, 사업장명이 정중앙에 본점, 지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점은 구매자재부구나 라는 것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부서 등록에서 조회한 결과 구매자재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유명 본점의 2026년 1월 한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은 얼마인지 골라보세요. 자, 현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현금 입금액, 출금액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 계정 과목 등을 물어보면 우리는 일월 계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는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골라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현금 출납장은 이제 더 이상 시스템 관리 폴더가 아니라 회계 관리 폴더로 오셔서 전표 장부 관리 클릭하신 후 자, 중간쯤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이렇게 들어가셔서 2026년 1월 한 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26년 1월을 조회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기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자, 이렇게 조회하셔도 되시고, 옆에 있는 달력을 클릭하시고, 자, 1월 확인. 자, 이렇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에서 주의하실 점은 입금액은 전기 2월액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월계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 자, 이 월계의 입금액은 100만 원, 출금액은 249만 5천 원임을 조회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입금액은 100만 원, 출금액은 249만 5천 원, 즉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은 유명 본점은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로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라는 얘기는 800번대 보험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고, 자, 1분기 동안 재경부서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자,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가장 적게 발생한 이렇게 가장 적게 발생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관리 내역 현황에서 잔액 탭을 클릭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골라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관리 내역 현황 잔액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리 내역 현황은 전표 장부 관리 중간쯤에 관리 내역 현황이 있죠. 그러니까 관리 내역 현황을 들어가셔서 반드시 잔액 탭을 클릭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잔액 탭을 클릭하시고 자, 관리 항목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항목 지정은 자, 우리 사용부서는 재경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경부부터 재경부 선택하시면 되고, 관리 항목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서울 공장부터 마지막 공장, 춘천 공장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날짜 선택을 하시는데 1분기 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죠. 자, 그래서 1월부터 3월을 지정을 하셔도 되시고, 자, 달력을 클릭하신 다음에 1분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800번대 보험료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 800번대 선택하시고, 자, 이 중에서 단기 증가의 얘네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 공장은 부산 공장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부산 공장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유명 본점의 2026년 초기 2월 등록에서 외상 매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지 골라봐라.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개예요. 자, 초기 2월 등록에서 하라 라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는 거 하나.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초기 2월 등록이라는 데서 하셔도 되시고, 거래처 원장에서 저희는 어차피 2026년 1월 1일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전기 2월 금액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초기 2월 등록은 회계관리 파트가 아니라 시스템관리 파트에 있고요. 자, 초기 2월 관리 들어가시면 회계 초기 2월 등록 파트가 있고, 자,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각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 과목들 중에서 우리 그 문제가 외상 매출금 금액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고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조회를 하실 거예요. 외상 매출금 찾으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전기에서 2월 된 각각의 거래처 금액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래처는 성호기업임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회계 초기 2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를 잊으셨다면 방법은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시작은 1월 1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2월 기준 금액이 2월 1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계정은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고 자, 기표 기간은 1월 1일을 시작으로 하셔도 되시고 자, 1월 1일은 시작으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 날짜는 1월 1일로 하셔도 되시고 12월 31일로 하셔도 되시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무슨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전기 2월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 2월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이 문항이랑 같은 것이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 저는 1월 1일부터 1월 1일 단 하루만 조회를 했기 때문에 전기 2월과 잔액 금액이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조회를 2026년 12월 31일 1년으로 조회를 하실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만약에 조회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까 저처럼 2026년 1월 1일 단 하루만 조회하시는 방법도 있고 자, 12월 31일을 만약에 조회를 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전기 2월 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7번은 힌트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명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14가 0717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자,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 업무용 운용기록부를 작성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자, 아래쪽에 폴더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들어가시면 3개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개의 메뉴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클릭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자, 기간은 1월 한 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월 확인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우리 회사 전체에 대한 차량 정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14가 0717에 대한 우리 업무 사용 비율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 끝으로 쭉 가시면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87%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7%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유명 본점에서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던 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일부 증빙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 연결 후, 자, 2026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신용카드 개인과 세금 계산서 증빙의 합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힌트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던 중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회계관리 파트에서 전표 장부관리 아래에서 네 번째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들어가시면 자, 이러한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증빙을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증빙이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적격 증빙명과 오른쪽에 증빙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증빙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누락된 아이들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은 8번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두 번째 11번은 8A, 20번은 9A, 30번은 1의 세금 계산서, 40번의 계산서는 2번의 계산서, 자, 50번의 수치 제외 대상은 3번, 3A, 98번, 99번. 자, 이렇게 증빙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라는 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빙 설정을 먼저 클릭하신 후 여기에 각각에 맞게끔 번호나 제시된 8A 등과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자, F2번을 누르시면 각각의 번호와 관련된 관리 내역 코드 도움이 나옵니다. 자, 8 엔터 치시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니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8A. 자, 다음에 20번은 현금 영수증은 9A. 자, 30번의 세금 계산서는 1번의 세금 계산서, 40번의 계산서는 2번의 계산서. 자, 50번의 수치 대외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를 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신 다음에 만약에 우리 시험지 상에 있는 것과 이 프로그램 상에 있는 것을 잘 확인하신 후 프로그램이 더 많다 그러면 불필요한 내용들은 클릭하신 후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이용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세요. 자, 지금은 3번, 3A, 98, 99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종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간은 1년, 2026년 한 해 동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1월부터 12월 자, 이렇게 클릭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날짜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설정이 좀 잘못되어서 자, 이렇게 하신 후 자, 여기에서 어떤 거와 어떤 거를 확인하셔라 라고 했냐면 자, 우리 신용카드 개인과 세금 계산서를 확인해서 합계를 내봐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문제상에 신용카드 개인과 세금 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골라보세요. 요즘 이런 문제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신용카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신용카드 개인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합계 금액 약간 진한 파란색이 보이시죠? 그래서 167만 원과 세금 계산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신 합계 금액 10억 4,945만 원의 합산 금액, 합계 금액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은 3번에 있는 10억 5,112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9번 문제는 2026년 1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손익계산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도 되시고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 자, 중간쯤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신 후 1월달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문제상에서 제시한 1월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38억 9,7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이 중간쯤에 보시면 여기에 단기 상품 매입액 1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있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여기에 38억 9,720만 원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매출 총이익은 1억 3,250만 원이구나. 자, 그럼 중간에, 자, 로마 숫자 3번 보시면 매출 총이익 1억 3,250만 원 1월 달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3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가장 큰 지출 금액은 직원급여이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많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1월 달에 발생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직원급여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4번은 해당 복리후생비 중 복리후생비 식대 세목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대 세목 계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 아까 복리후생비는 81101부터 81105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화면에서는 복리후생비가 그렇게 세분화돼서 세목별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오른쪽 출력 구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0번의 계정별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세목별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리후생비 식대는 13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세목 계정이 13만 원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없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13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10번은 2026년 3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중 현금 지출이 가장 작은 계정값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아까 살펴본 거와 같이 현금이 나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뭐 지출된 현금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1월계표로 들어가셔라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1계표, 월계표로 들어가 보실 거예요. 자, 1계표, 월계표는 전표 장부관리 1계표, 월계표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1계표 탭이 있고 월계표 탭이 있는데 ERP 프로그램은 월계표 탭을 클릭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세요. 자, 그래서 2026년 3월 한 달을 지정을 하시고, 자, 지정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살펴보시면, 자, 우리 현금으로 지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게 현금과 관련된 거고, 자, 현금 바로 옆에 대체, 즉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을 한 거고, 자, 걔는 현금과 대체의 합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현금으로 지출한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자, 우리는 합계 금액을 보셔야 되고, 자, 지금처럼 현금으로 지출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금액만 보셔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계정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작은 계정 과목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가장 작을까요? 어떤 게 가장 작을까요? 수도강열비. 수도강열비 금액이 가장 작으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은 수도강열비 24만 원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수도강열비. 자, 11번은 본점은 거래처별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4개월 전 개월수를 조회했을 경우 한동테크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조회기간 이전 금액으로 오른 것을 골라봐라. 자, 우리 이런 채권 연령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채권 연령이라는 힌트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기준 날짜 나와 있고, 자, 4개월 전 개월수를 조회를 하며 조회기간 이전 금액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 경우는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구나. 즉, 채권 연령 분석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연령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채권 잔액일자가 나와요. 그 채권 잔액일자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일자. 자, 그럼 기준일자가 2026년 5월 31일. 자, 전 개월수는 4개월. 자, 계정은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아이고야.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한동테크의 조회기간 이전이라는 요 칸에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동테크의 조회기간 이전 금액을 조회를 했더니 1억 5,500, 14,000원이다 라고 조회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 1억 5,500, 14,000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얘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나. 자, 3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일자별 계획, 자금 계획 입력이 나왔다 라고 하면 자, 자금 관리라는 폴더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금관리 폴더에서 첫 번째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을 들어가시면 고정자금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고정자금은 두 번째 있는 고정자금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기간도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기간은 시작, 자, 마지막은 그 해제 날이에요. 끝나는 날. 그래서 이렇게 기간도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자금 과목도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3월과 2월의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26년 3월 하면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자금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자금이 나오는데, 자, 고정자금이 어떤 건지 확인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는 고정자금을 클릭하시고, 자,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에 일반경비, 인건비, 일반경비는 고정자금이 맞지만 지급어음 결제와 관련된 거는 고정자금으로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 세 가지 일반경비 2개, 인건비 하나, 자, 5,110만 원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3월은 5,110만 원이고, 자, 2월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도 2026년 2월 하신 다음에 자금 반영 적용, 예, 확인 하신 후에 고정자금 클릭하셔서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비가 3건, 그리고 인건비가 1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전체 다 고정자금이 맞죠? 자, 전체 다 고정자금이 맞기 때문에 2월은 다 더하시면 5,2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은 5,110만 원. 자, 2월은 5,23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럼 얼마가 감소했나요? 120만 원이 감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은 요거는 원래는 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그 주관식 문제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분기일 결산을 하는데 2026년 3월 말 결산 시 자, 소모품 재고액 650만 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결산 분계를 입력한다고 할 때 3월 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 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잔액을 조회하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장부에서 저희는 먼저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소모품 취득은 자산으로에게 처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인 소모품 계정 과목을 조회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는 자금 결산 재무제표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시면 저희는 3월의 잔액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2026년 3월 말일자의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서 소모품.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반드시 잔액을 조회하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잔액이 1,050만 원이 지금 장부상 금액이죠. 자, 그럼 소모품 1,050만 원이라는 이 의미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소모품을 샀으나 1,050만 원만큼 아직 다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문제상에 소모품의 재고액은 6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금액이 맞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장부상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 장부상은 1,050만 원이구나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얘가 실제 금액이 6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용분이 발생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사용분은 얼마만큼 사용을 했을까요? 400만 원만큼 사용을 했겠죠. 그죠? 자, 400만 원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되어 있던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어디로? 대변으로 감소하고 자, 소모품은 대변으로 400만 원이 감소하고 자, 우리는 사용한 그 사용분만큼은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00만 원은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우리는 사용분만큼 400만 원 이렇게 분계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문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합계단 시간표를 조회를 하시고 결산 정리를 하실 때 자, 우리 1번에 있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자, 이렇게 되실 때에는 구입할 때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소모품을 사오자마자 다 사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사용분을 사용한 그 금액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막상 결산에 가보면 분명히 미사용분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용분만큼은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다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이라는 이러한 분계는 구입을 할 때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산으로 처리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전액 다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금액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미사용 금액으로 본 거기 때문에 결산 때에는 결산 때까지 사용한 것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이런 결산 분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14번은 유명본점은 어음을 등록하여 만기를 관리하고 있다. 2026년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 없는 거래처는 어딘지 골라봐라. 자, 우리 지급어음과 받을어음이 있는데 어음을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어음을 등록하는 경우는 지급어음 경우예요. 그래서 지급어음은 어음책이라는 것을 먼저 받고 전산상 발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음 번호를 먼저 등록을 하는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음 등록을 해서 만기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만기가 없는 어음이죠. 자, 이러한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자금관리,
자, 받으러 온 명세서 또는 지급원 명세서인데, 자, 이번 문제는 지급원 명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급원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만기를 기준으로 조회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기준으로 조회를 할 건데, 자, 조회 구분을 발행인이 아니라 만기를 클릭하시고, 자, 2026년 한 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26년을 전체를 잡습니다. 자, 전체를 잡은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원 번호들이 지금 이미 발행은 했지만 발행하고 여기 있는 만기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즉 여기에 나오지 않는 조회되지 않는 거래처는 지급어음이 없거나 발행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래처겠죠.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1번의 성호기업. 자, 1번에 성호기업은 없네요. 1번에 성호기업은 없죠. 그죠? 그럼 답은 1번이고. 자, 2번에 신흥전자. 신흥전자는 여기 있고. 자, 3번에 정우실업 있고요. 4번에 유신상사 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은 여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5번에 유명 본점의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개의 장부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관할 세무서는 세초 세무서이다. 2번에 업체는 도소매이며 종목은 소프트웨어이다. 3번에 부가세 신고 유형은 사업장별 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번에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와 업태는 가장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우리 메뉴 중에 하나가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뉴를 묻는 출제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메뉴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우리 회사 본점, 우리 회사 본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본점에 자, 오른쪽에 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관할 세무서 다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자, 어떤 출제자분들은 이 주업종 코드도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고 관련 사항에서 주업종 코드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업태는 도소매이며 소프트웨어이며 서초 다 맞죠, 그죠? 그래서 도소매이면서 소프트웨어, 서초, 세무서 이 두 개는 정답이고 자, 이 두 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과 4번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번 또는 4번에서 정답이 도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어디에서 조회를 하시냐? 자, 우리 회계관리 파트에서 조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관리 파트에서 조회를 하실 건데 자, 회계관리 파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자, 여기 유명본점 옆에 뭐라고 써 있을 수 있냐면 총괄납부 사업장이다 라고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괄납부 사업장이다 라고 써 있으면 자, 우리는 얘를 사업자 단위과세다 아니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대다수는 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장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우리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납부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한 번에 하고 신고만 각각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예요. 자,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에서 모든 지점과 본점을 합산해서 신고도 총괄하고 납부도 한 번에 한다라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고 자, 사업자 단위과세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장 등록번호도 한 개가 부여가 되고요. 본점에서 세금 계산 발급 등 부가세 신고 납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고 각각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두 개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에 총괄납부 사업장이라는 글자가 없죠. 그죠?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과세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시스템 관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31번에 그 부가세의 신고 유형을 0번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 범위에서 0번은 사업장별 신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장별 신고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3번처럼 사업장별로 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6번은 자,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발생을 했다. 자, 1일 부가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을 작성할 때 반영될 세액은 얼마인가 골라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힌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얘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 부가세 신고서에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날짜는 1기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이죠. 그죠? 그래서 1기 예정 1월부터 3월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자,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자, 이렇게 3개월씩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2기 예정도 똑같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자, 2기 확정은 마지막 3개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0일 이렇게 조회하셔도 되시고요. 자, 오른쪽 달력 보시면 자, 오른쪽 달려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죠? 얘네가 3개월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1분기를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회를 하면 금액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에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 세로 왼쪽 보시면 위에는 매출과 관련된 아래쪽은 매입과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의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의 11번 칸을 보시면 돼요. 자, 11번 란을 보실 건데, 자, 우리 또 주의하실 점은 세액을 물어보는 건지, 금액을 물어보는 건지, 요거는 꼭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세액 금액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2번인 2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17번은 유명 본점의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려고 한다. 자, 해당 기간에 신고할 금액이 없는 불공제 사유는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자, 지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내역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또 힌트가 나와 있죠.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려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부가가치세 관리의 네 번째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기 확정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 2분기로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4월부터 6월을 클릭하셔도 되시고 자, 지금처럼 또 금액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ERP 프로그램은 불러오기 버튼을 다 눌러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있고 비업무용, 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관련 매입세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있나요? 사업과 관련 지출은 없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지출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은 자, 유명 본점의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서식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메인 매출장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각각의 장부를 조회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수출실적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출실적 명세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임을 아실 수가 있고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 1분기가 되겠죠. 1월부터 3월 들어가셔서 반드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도 지금 금액이 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작성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수출 실적 명세는 없고요. 2번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세금 계산 합계표니까 세금 계산 합계표를 들어가 보시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 합계표 들어가시면 또 1기 예정 1월부터 3월 조회하시고 자, 여기는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그냥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을 조회했더니 이렇게 전체적인 조회 금액이 나오죠. 그죠?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고 자, 3번은 신용카드 발행집계표예요. 발행집계표. 자, 그러면 발행집계표로 한번 들어가실 건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수치명세서 들어가셔서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탭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또 1월부터 3월 또 금액이 있네요. 그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4번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에서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에서 바로 아래 있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에서 들어가셔서 또 1월부터 3월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또 금액이 있죠. 그럼 작성을 하는구나. 그래서 작성을 하지 않는 거는 1번의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서식입니다. 자, 19번은 1기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금액은 얼마인지 올라봐라. 자, 1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이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면 대다수가 다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수치명세서예요. 자, 그런데 얘가 발행집계표인지 수치명세서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출이냐 매입이냐 요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매출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하는 경우가 발행집계표. 자, 그럼 매입하는 사람은 매출자가 준 그 증빙서류를 받으시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치명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매출 발행이다 라고 힌트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카드 발행집계표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들어가셔서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증빙은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이중으로 증빙이 발급된 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수치명세에 들어가셔서 자, 매출과 관련되어 있던 거다라고 했으니까 발행집계표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아까 1기 예정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1기 예정 확인 들어오셔서 자, 위에 2번 칸에 있는 것들은 다 신용카드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3번을 잘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내역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과세 매출이든 면세 매출이든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다 전액 다 써주셔야 되고, 위에는 2번 금액 중 이중으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 또는 면세면 당연히 계산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는 250만 원이 이 800만 원 중에,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8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을 했구나 라고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는 250만 원입니다. 자, 20번은 일기예정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 면세 수입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얘도 원래는 힌트예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면세 수익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시고, 자, 일기예정은 아까 조회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조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항목 중에 그 어디에도 면세 수익 관련에 대한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면세 수익 항목은 반드시 어디를 눌러야 되냐면 위에 과세 표준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 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뜨면서 과세 표준 명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 명세는 과세 제품을 판 과세 제품에 대한 항목들이고, 면세 수익 금액은 면세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세 수익 항목은 여기에는 7천만 원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과세 표준 명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계산서를 얼마나 발급을 했는지, 또는 계산서를 얼만큼 수취를 했는지, 계산서 발급과 계산서 수취 금액도 과세표준 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면세수익 금액은 7천만 원임을 확인했으니 답은 2번에 있는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